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N 뉴스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더 많이 설치해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 더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방범용 CCTV 설치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16억 9,900만 원을 들여 도농범죄 취약 지역 76곳 244대, 도시공원 10곳 37대 등 86곳에 CCTV 281대를 6월 말까지 설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예산의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으로 10억 8천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범죄 취약 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59곳에 방범용 CCTV 172대를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의 통계인 5대 강력범죄 발생 및 검거율에 따르면 CCTV 설치로 인해 2016년 대비 2017년 발생률은 11.5% 감소, 검거율은 1.91% 증가되었다 보고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에 따른 CCTV 설치 정책,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JN 뉴스 배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급택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법인 택시 업체에서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일정에게 계약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말하는데요. 현재 청주시 또한 이 도급택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강희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내 불법 도급택시가 다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하며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 운영 형태이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청주 무신천 살인사건이나 2004년 서울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 사건 등 도급택시 기사에 의한 범죄가 빈번 일어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도급택시의 경우 차량 안전 점검이나 서비스 교육이 소홀하기 쉬워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듯 보였으나 여전히 불법 도급택시는 대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불법 도급택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J 뉴스 강희창입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청주대학교가 학사구조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남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대학교가 올해부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사구조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청주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해제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 좋은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사구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학부제 전환과 모집단위 광역화로 올해부터 28개 모집단위와 49개 전공으로 나뉘었고, 경상대는 비즈니스 대학으로, 사회과학대학과 인문대학은 인문사회대학으로 바뀌는 등 단과대 이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과가 학부제로 전환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청주대는 개편된 학사구조가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CJ 뉴스 남연우입니다. 청주시가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청주 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 주요 관광지 18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가 올해 초부터 제공해온 관광 안내 어플리케이션 청주 스탬프 투어는 선정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모바일 스탬프를 획득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고인세 박물관, 청남대, 용두사지 철당간 등 3가지 테마로 나누어 선정한 18곳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누구나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고 회원가입 및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선정된 명소에 도착하면 GPS 위치 파악 기능으로 보이지 않는 스탬프 존이 형성됩니다. 이후 스탬프 인증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종이 스탬프에 비해 편리합니다. 또한 각 등급에 따라 선물 신청을 통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청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즐거운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BIS라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청주에 저희가 18군데를 앱에 담았는데 그거 말고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한 30군데 정도로 늘리면 더 재밌지 않을까. 청주 스탬프 투어가 아직 첫 번째 버전으로 초창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관심과 앱에 대한 발전이 더해진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CJ 뉴스 서전입니다. 일명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노인 보호구역인 실버존을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늬만 보호구역일 뿐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실버존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포커스온에서는 실버존의 정의, 실버존이 동반하는 문제와 함께 노인들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버존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노인 통행량이 많은 양로원이나 경로당, 노인병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노인보호 표지판, 노면 표시,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차량 속도는 30km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인 노인분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지요. 정부에서 좋은 건 해주는 줄 아는데 그 홍보를 안 하니까 모르지 노인 애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 애들이고 알 수 있게 해줘야지 홍보를. 노인분들이라도 우리가 좀 지킬 건 좀 지켜주고 어린이 보호처럼 그러니까 그 어디 구역인지 이런 거를 좀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보호구역은 2014년 기준 전국에 총 670여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충북은 28곳, 청주시는 14곳뿐입니다. 이는 2016년 기준 청주시 소재 100여 개에 달하는 노인복지시설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이 부족한 이유는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가로부터 50%의 예산을 지원받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예산을 지원받기는커녕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10.6%, 2016년 10.9%, 지난해 1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충북경찰청이 집계한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2015년 1,624건, 2016년 1,712건, 지난해 1,81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하루빨리 실버존에 대한 홍보 및 관리, 예산 논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N 뉴스 이효경입니다. 네, 보도 잘 봤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인 인구 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노인 교통사고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내놓은 노인 보호 가중처벌제마저 이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에서는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네, 그에 대해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가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함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안전 지팡이, 어르신 야광 안전모자 등 교통사고 예방 물품을 제작 및 배포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40여 개소에 불과한 실버존을 금년 말까지 1,200개로 늘리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실버존과 같은 시설 확대가 예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통경찰 등과 같은 인력 파견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따르면 숫자도 많고 눈에 잘 띄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 보호구역은 관할사 경찰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실버존과 같은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끊임없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개선 방안으로 30구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30구역이란 차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전체를 보행자 우선 구역으로 지정해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시속 60km인 차와 충돌했을 때 중상을 당할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일 때 72.7%, 30km일 때는 15.4%까지 급감했습니다. 오주석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보행약자 보호구역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30구역을 통해 차가 아니라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찾아오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오늘날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 속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커스온이었습니다. 얼마 전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당시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시민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내걸었었죠. 투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내건 약속을 지켜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